여러분 요즘 김장 준비들 하고 계시지요?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소금의 양이 조금만 달라져도 배추 맛이 바뀌고 김장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지요. 그만큼 소금은 음식의 근본을 결정짓는 조율자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풍수에서는 소금을 돈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강한 기운의 결정체로 봅니다. 재물운이 잘 풀릴 때는 소금이 집안의 기운을 정리해주고, 반대로 돈이 막히거나 지출이 계속 늘어날 때는 소금이 나쁜 기운을 흡수해 금전 손실을 막아준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김장을 담그며 소금을 한가득 들여놓는 바로 이때가 재물운의 바닥을 다지고 흐름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음식에 넣는 조미료라고 생각했던 소금이지만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실제로 수천 가구 부잣집의 주방이나 현관 혹은 안 보이는 공간에 작은 소금 단지 하나가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을 어떻게 두느냐가 재물운의 시작과 끝을 결정한다는 걸 그들은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소금을 잘못 두면 그 강한 흡수력으로 집안의 행운까지 빨아들이고 건강운과 금전운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절대 아무 곳에나 두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소금 단지를 집안에 두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절대 두면 안 되는 자리와 반드시 두어야 하는 자리, 그리고 소금을 바르게 관리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물이 막혀 있거나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 버린다거나 집안 분위기가 무겁고 사람 사이가 자꾸 틀어진다거나 잠을 뒤척이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오늘 소금 풍수 이야기가 큰 전환점을 만들어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의 맑은 기운과 재물의 복이 함께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돈의 길을 제대로 여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소금이 재물운을 좌우하는 물건일까요? 단지 음식의 간을 맞추는 조미료인데 풍수에서 소금을 특별히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소금이 가진 양의 기운과 정화력에 있습니다. 소금은 바닷물에서 태양의 열을 머금어 만들어집니다. 햇빛의 양기와 바다의 생명이 결합해 하얀 결정으로 남은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즉, 소금은 자연의 강한 생명력과 양의 기운을 압축한 결정체라 볼 수 있습니다. 옛 조상들은 이 소금의 기운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례 후 집에 들어오기 전 소금을 뿌려 앞길을 막았고, 새 집에 입주할 때 현관에 소금을 뿌려 잡기를 쫓고 집안 기운을 정화했습니다. 결혼식이나 큰 행사 때 소금을 뿌리는 것 역시 나쁜 운을 막고 복을 부르기 위한 행위였지요. 풍수의 관점에서 보면 소금은 음의 기운을 흡수하고 양의 기운을 열어주는 문입니다. 즉, 소금이 있는 공간은 나쁜 기운의 통로가 막히고 좋은 기운만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기운이 정리되고 균형이 맞춰지면 재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안정되게 흘러갑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를 보면 집안의 공기가 무겁고 분위기가 가라앉았던 가정이 소금 단지 하나만 제대로 두어도 신기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지출이 줄어들고 재물이 다시 쌓이는 경험을 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운의 정돈이라 부릅니다. 재물은 기운이 정돈된 집으로 들어옵니다. 기운이 뒤섞인 집, 분위기가 무겁고 답답한 집, 잠을 자도 머리가 무거운 집은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이 머물 수 없습니다. 운이 나쁘다기보다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소금을 함부로 두지 않습니다. 단지에 담고 조용한 자리에서 맑은 기운을 유지시켜 필요한 순간에 단지의 문을 열듯 기운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금처럼 강한 기운을 가진 물건은 잘못된 자리에 두는 순간 순환해야 할 기운을 잘못 흡수해 오히려 건강운과 재물운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소금 단지를 어디에 두는지가 여러분 가정의 운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소금을 절대 두면 안 되는 최악의 위치, 그리고 두는 순간 재물의 문이 열리는 자리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숨 고르시고 집안 구조를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바로 오늘부터 위치를 바꾸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은 정화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위치에 두면 집안의 좋은 기운까지 함께 흡수해 버려 재물운이 막히고 건강과 관계운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이 잘못된 위치 하나 때문에 집안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고 금전 문제가 심각해진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곳만은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침대 밑과 머리맡. 풍수에서 침대는 기운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밤 동안 잔잔한 양기를 채우고 다음 날의 운을 준비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침대 밑이나 머리맡에 소금을 두게 되면 소금이 음의 기운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기까지 함께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면이 깊어지지 않고 악몽을 꾸거나 밤새 뒤척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이유 없는 피로, 머리가 멍한 느낌이 생기고 하루 종일 감정이 불안하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즉, 운의 근본 에너지인 생기를 끊어놓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 중 부부 두 분이 계속 잠을 설치고 다투기만 하던 집이 있었는데 침대 머리맡 협탁 위에 소금 단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단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단 일주일 만에 수면이 안정되고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거실 탁자와 중앙 북쪽 공간. 거실은 가족의 기운이 모이고 순환하는 중심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에 소금 단지를 두면 집안 전체가 지녀야 할 생기와 활력을 소금이 전부 끌어당겨 버립니다. 특히 거실 테이블 위 손님들이 앉고 대화하는 중심 자리에 놓여 있다면 가족 간의 조화, 대화, 웃음, 기회, 외부 인맥운까지 전부 소금이 흡수하게 됩니다. 결국 기운이 다운되고 집안이 침체되고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중앙 북쪽 공간은 풍수에서 재물이 모이는 핵심 자리인데 이 자리에 소금을 두면 금전 운이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세 번째, 아이들 방. 아이들 방만큼은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은 성장과 발달의 기운, 즉 순수한 생명 에너지를 강하게 분출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흡수력이 강하기 때문에 기운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밝고 강한 생기까지 빼앗아 갑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이유 없이 지치고 학습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매우 흔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단지가 넘어져 소금이 쏟아진다면 그 충격은 아이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이 됩니다. 안전한 관점에서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금 단지를 두면 절대 안 되는 공간. 침대 밑, 머리맡, 거실 테이블, 집의 중심 자리, 아이들 방. 이 세 곳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바로 위치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이동 하나로 잠든 운의 흐름이 깨어나고 막혔던 기운이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소금 단지를 두었을 때 재물운, 건강운, 가정운이 눈에 띄게 살아나는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례에서 검증된 자리이며 특히 요즘처럼 기운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단 한 곳만 제대로 활용해도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현관. 신발장 안쪽. 현관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통로입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가장 먼저 통과하는 문이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현관을 밝게 하고 정돈된 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때 소금 단지를 현관 신발장 안쪽 구석에 두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가장 먼저 흡수하고 정화합니다. 신발에 밴 피로, 스트레스, 사람들의 감정, 외부의 무거운 기운을 소금이 대신 받아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관에 소금을 둔 후 가족들의 감정 충돌이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반응이 매우 많습니다. 현관은 집안의 운을 여는 핵심 자리입니다. 이곳에 소금을 두는 것만으로도 재물의 흐름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방. 찬장 속. 보이지 않는 자리. 주방은 풍수에서 가정의 건강과 재물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물과 불의 기운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균형이 무너지면 금전운이 빠르게 떨어지고 관계와 기회까지 흔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주방 찬장이나 서랍 속 겉으로 보이지 않는 보호된 공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리는 물과 불의 충돌을 잡아주고 정화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부잣집에서 주방에 소금 단지를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물이 돌고 쌓이기 위한 기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세 번째, 화장실 선반 위에 건조한 자리. 화장실은 물의 기운이 흐르는 공간입니다. 물이 곧 재물과 연결되기 때문에 화장실의 기운이 탁해지면 집안 전체의 금전운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소금 단지를 화장실 선반이 건조한 위치에 두면 음습하고 무거운 기운을 소금이 흡수해 정화합니다. 단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습하지 않은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화장실에 소금을 둔 후 배수구의 막힘이 해결되고 집안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지출이 줄었다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소금 단지를 두면 재물이 모이고 기운이 정돈되는 명당 자리, 현관 신발장 안쪽 구석, 주방 찬장이나 서랍 속, 화장실 선반 위에 건조한 위치, 이 세 곳은 실제로 수많은 결과가 검증한 자리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해 보세요. 소금 단지 하나를 옮기는 일이지만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흐름은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소금 단지를 어디에 두는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관리와 교체 주기입니다. 소금은 시간을 지나면서 흡수한 기운을 가득 품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비워내고 새롭게 채워 넣어야 재물이 머무는 통로가 다시 열립니다. 소금 교체 주기는 현관과 화장실은 3개월에 한 번, 주방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소금이 손에 묻거나 축축하다면 즉시 교체. 이것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리셋시키는 풍수의식입니다. 교체한 소금 처리법. 교체한 소금은 절대 음식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탁한 기운을 모두 흡수한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화장실 바닥이나 변기에 뿌려 청소한 후 흐르는 물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쁜 기운도 함께 떠나갑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소금 단지는 절반 정도만 채우기. 뚜껑이 있는 도자기 단지가 가장 좋음. 보이지 않는 자리에 두고 정기적으로 상태 확인. 변질된 소금은 바로 버리고 새롭게 채워 넣기. 소금 단지 하나를 어디에 두느냐는 작은 선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기운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기운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결국 현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재물은 변화가 시작된 집을 향해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위치에 조용히 소금 단지 하나를 놓아보세요. 아마 며칠이 지나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며 마음이 가볍게 정돈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재물은 흐르는 기운입니다. 그 기운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주는 순간 당신의 흐름도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맑은 기운과 넉넉한 복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